안녕하세요. 신나는 조합의 이유진입니다. 저희 4월에 이어서 2022년 하반기 사업 보고 시즌이 돼서 저희 안내 메일을 드렸었는데요. 메일로 한 차례 보내드렸던 사업 보고서 작성 매뉴얼을 가지고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증사회적 기업은 1년에 2번 사업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이 사회적 기업의 사업 보고의 목적은 이제 사회적 기업이 인증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인증 요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4월 말, 10월 말 이렇게 연 2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 규정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17조와 23조에 근거하고 있고요. 이 사업보고서는 작성해서 매 회계년도 4월 말, 10월 말에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꼭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작성하고 제출한 이후에 시정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해 주시고 이번 10월 말에 작성하시는 사업 보고서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작성하는 기업의 대상은 2007년에 1차로 인증을 받으신 기업부터 올해 2022년 제2차 인증 사회적 기업까지가 대상입니다. 프로세스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매뉴얼 제작 배포는 고용노동부 진흥원에서 담당을 하고요. 이렇게 교육을 원래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작성 방법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배포하고 있고요. 아직 저희 코로나가 아예 종식되기 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이번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4번, 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보고서 초안을 기업에서 작성해 주시면 저희 신나는 조합에서 그 작성해 주신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해서 원래는 대면 실사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이제 비대면으로 유선이나 줌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토와 실사를 통해서 저희가 실사 보고서를 기업이 제출하는 그 첨부 파일란에 올려드리고 나면 기업에서 최종적으로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고용노동부 진흥원에서 그 이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화요일에 온라인으로 우선은 메일로 PDF 파일 매뉴얼 제작해드렸고요. 이제 진흥원에서 책자를 제작하고 있어서 그 책자는 기업의 소재지로 한 번씩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 교육을 진행을 하고 기업에서 초안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비대면 실사를 진행하고 기업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검토가 다 끝나고 나서 보완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저희가 비대면 실사 확인증을 올려드리고 나서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면 기업에서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제출은 10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꼭 지키셔야 되고요. 제출 서류 알려드릴게요. 제출 서류는 1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반기보다 하반기 사업 보고가 조금 더 간소한 게 재무제표 관련해서 재무성과 부분은 이번에 보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간소화됐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 통합정보 시스템 SEIS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온라인 사업 보고서를 하나 작성해 주시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한 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정관 사본이나 본점 및 지점 현황은 2022년에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해 주시는 거고 본점 및 지점 현황은 이렇게 지점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해서 제출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한 부, 사업 보고서 작성, 시스템 내에서 작성하시고 이제 이건 저희가 올려드리는 실사 확인증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실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첨부 파일 안에 6월 말 기준으로 급여 대장이랑 그 출근 카드를 이제 올려주셔야 되고요. 사회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사회 서비스형이나 혼합형인 경우 이제 인증 기업의 유형이 그런 경우 사회 서비스 제공과 혼합형인 경우에는 사회 서비스 제공 증빙서를 꼭 올려주셔야 되고 그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기업에서 사회 서비스 제공을 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의록은 1월부터 6월까지 뭐 총회나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내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에 회의록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 한 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한 부, 급여대장, 출근카드 혹은 근로계약서,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회의록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걸 토대로 검토를 하고 비대면 실사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될 거예요. 우선은 잘 알다시피 저희 통합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seis.or.kr 통합정보 시스템에 일반 회원으로 로그인 해주시고요. 왼쪽 메뉴에 보면 사업보고서 경영공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업보고서 등록 조회를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이런 페이지가 뜰 텐데 사업보고서 등록 조회에서 오른쪽 온라인 보고서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사업보고서를 쓸 수 있는 이제 페이지가 열릴 거예요. 그러면 4개의 탭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보고서, 기업 현황, 유급근로자 명부, 구비서류, 첨부 탭 이렇게 4가지가 나올 텐데 이걸 다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 등록하실 때 보건 연도가 2022년 상반기 10월 제출용으로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몇 월 제출이냐에 따라서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기업 현황 탭에 작성할 때는 작성하는 날 기준이 아니라 6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인증서 내용이 좀 바뀐 경우, 뭐 대표님이 변경되시거나 아니면 주소지가 이전되거나 이런 경우에 인증서 재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증서 재발급을 받으시면 이게 기업에서 현황을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인증서 재발급을 저기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요청을 하시고 나서 재발급이 되면 이거는 SEIS에서 자동 변경이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서 바꾸시는 게 아닙니다. 재발급만 요청하시면 그거는 자동으로 처리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법인 내 사업단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인증서의 대표자가 모법인 대표자가 아니라 사업단의 대표자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조금 모법인의 대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증서 재발급 신청해서 대표자 변경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해당 항목에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점, 지부, 지회가 있는 경우에는 서식 3번을 통해서 본점 및 지점 현황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위쪽 부분은 인증서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꿀 수 없고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인증서 재발급을 통해서 자동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신청하셔야 되는 거고 사회적 목적은 클릭하시면 별지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별지에 작성하시면 되고 정관은 2022년 상반기에 변경된 경우에
변경됐는지 안 됐는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아래는 저희 업종이랑 이 부분 작성을 하시는 건데 기업 소유구조 보시면 사회적 목적은 별지 1 아마 그 사업 보고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별지 1, 2, 3, 4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별지 1로 이동해서 이 목적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사업 보고서 기준으로는 네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고요. 보시면 주업종 코드, 부업종 코드 여기 주업종, 부업종, 주업태, 부업태가 있죠. 이거는 이제 저희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고 그 표준 산업 분류표에 있는 대분류 중 산업 유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경우에는 매출의 기준으로 상위 업종을 이제 대표 업종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업종, 주업대, 주종목 다 이제 사업자 등록증상에 있는 사업 종류를 보시고 입력하시면 되는데 주사업, 부사업은 기업이 기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직접 작성해 주시는 거고 만약에 정관 변경이 된 경우에는 이제 기업 현황 탭에서 입력하는 거예요. 다음 탭으로 넘어가서 언제 변경을 했는지 변경일을 써주시고 이 변경되고 나서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정관 변경 신고 사항 꼭 신고를 해야 되는 내용은 목적이나 사업 내용, 명칭, 소재지, 지배구조, 의사결정 방식이 바뀐 경우 이 9가지를 보시고 이 9가지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는 이제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신고를 하셨을 경우 신고 선택하시고 몇 날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미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업 소유 구조는 이것도 이제 옆 탭으로 넘어갈 거예요. 왜 네 가지 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탭으로 넘어가서 입력을 하시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왜 저희 이사회라고 했을 때 뭐 이사회가 될 수도 있고 주주 명부가 될 수도 있겠죠. 우선 지분 보유자니까 주식회사로 봤을 땐 주주가 될 거고 협동조합으로 봤을 때는 조합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분 보유자의 성명, 소속, 직위, 지분 비율 퍼센트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6월 말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고 총합이 100이 되도록 입력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경우에는 가장 지분이 많은 5분을 대표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음 기입하시고 100% 쓰시면 되고 대표 혼자 최대 주주인 경우 대표님만 쓰시고 지분 비율 100%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협동조합 같이 뭐 조합원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우선 5분을 다 써주시고 이게 추가 한번 누를 때마다 이게 하나씩 이 행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5분 쓰시고 하나 더 추가하셔서 그 외 이렇게 쓰시고 몇 명이라고 하시고 나머지 지분 비율을 해서 100%를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출자 현황까지 쓰시면 이게 여기 기업 소유 구조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작성하려고 클릭하시면 다음 탭으로 넘어가서 작성을 하는 걸 거고 그렇게 하고 저장을 하시면 여기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잠시만요. 네,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이고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법인조합이나 상법상 회사 등은 이제 이사회가 주 의사결정 구조인데 만약에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운영위원회로 운영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총회를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 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 기구 이 세 가지는 다 동일하게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근로자 대표,
그리고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3인 이상, 대표님, 근로자 대표, 사회이사 이렇게 최소 3인으로 구성된 회의가 의사결정 구조가 있어야 되고 그 의사결정 구조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중에 회의를 한 경우에 이제 개최 횟수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사회인 경우에 사내 이해관계자가 뭐 임원 1명, 근로자 대표 1명, 사회 이해관계자, 뭐 수혜자나 지역사회에 활동하시는 분이거나 기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시고 한 명을 작성하시고 연간 개최 횟수를 써주시는데 여긴 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월부터 6월까지 반기, 상반기 동안 개최 횟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이사회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란에 뭐 운영위원회, 조합원 총회 등 이제 의사결정 기구 이름을 써주시고 여기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2번을 했다 그러면 누적으로 뭐 만약에 대표자, 근로자, 그리고 수혜자 이렇게 셋이서 2번을 했다 그러면 누적으로 두 번이니까 2명, 2명, 2명 그리고 횟수 2번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같은 사람이 동일인이 2번 참석했으면 2명으로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내 이해관계자가 누군지, 사회 이해관계자가 누군지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개최 횟수는 누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회적 기업이면 최소 1분 이상 미국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두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이 작성하는 기준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를 유급 근로자로 인정을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에 대해서 다 작성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다 이제 고용된 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사업단으로 인증받은 경우는 사업단 소속 근로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 배우자, 대표님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임원은 유급 근로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유급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제외하고 작성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 작성 시점도 6월 말 기준으로 유급 근로자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는 만약에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6월 말 기준으로 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고용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를 6월 말 기준으로 조회해 보시면 이 어떤 분들을 작성해야 되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작성하신다고 보면 되고 유급 근로자 명부는 탭이 또 옆에 하나 탭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탭으로 이동하셔서 작성하시는 건데 만약에 지점이나 지부가 있는 경우는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 지부, 지회, 실적 다 작성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급 근로자 명부 탭으로 이동하셔서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 그 탭에서 작성을 하시거나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엑셀 파일을. 그걸 다운받으셔서 작성해서 한 번에 올리는 방법. 2가지가 있고 이거는 기업에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유급 근로자가 많은 경우는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 후에 업로드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탭으로 가면 이게 이 추가는 이제 그 한 명씩 추가할 수 있는 거고 엑셀 업로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직접 양식을 받으셔서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 샘플 파일 같은 경우는 이 양식을 수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메뉴에 이미 다 입력되어 있는 내용들을 임의로 수정할 수는 없고 그 양식 그대로 지켜서 내용만 작성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양식을 보시면
아마 인증사회적 기업을 신청하실 때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 직원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넣어야 되는데, 이 하이픈 없이 그냥 주민번호 13자리를 다 입력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개인정보라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건 기업에서 입력을 하고 저희 쪽으로 제출을 하면, 뭐 신나는 조합이나 진흥원에서는 이게 암호화돼서 주민등록번호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주민등록번호를 다 입력하게 하는 이유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뭐 현재 근로 중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용도로 이제 시스템에서 암호화돼서 그걸 조회할 때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성별 코드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인지 비취약계층인지도 구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취약계층 분류 코드도 21가 있어요. 그래서 그 취약계층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를 코드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취약계층 아닌 경우는 일반인 코드로 기입해 주시고 공란으로 두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령자이면서 장애인으로 이제 두 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장애인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두 개 다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입사일도 그냥 숫자로만 2011, 05, 20 이렇게 8자리죠. 8자리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뭐 평균 임금이나 뭐 주 근로시간 이런 것도 6월 말 기준으로 급여 대상 참고해서 세전 총 급여 입력해 주시면 되고 뭐 기본급, 수당, 상여금 다 포함해서 매월 급여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6월 말 기준으로 급여 대상 보시고 세전 총 급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중도 입사, 중도 퇴사, 휴직 병가 등으로 월임금이 평상시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실제로 급여 대상 나간 급여가 아니라 근로계약서 상에 그 평균 급여 있잖아요. 그 급여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근로시간은 주 단위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뭐 주 40시간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되고 고용 형태도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가 비정규직이고 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는 정규직으로 봅니다. 기간제는 근로계약 기간, 언제까지 일할 건지를 정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고 단시간 근로자는 동일한 업무를 누구는 뭐 40시간을 하는데 누구는 20시간만 한다. 그러면 이제 동일한 업무를 더 적게 하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보고 있고요.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자, 그리고 가정 내 근로자, 일일 단기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비정규직에 해당되고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 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직종 코드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쓰는 게 있는데 사회적 일자리 참여 여부 그리고 기타 정보 지원 여부가 있는데 사회적 일자리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나 전문 인력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 입력해 주시는 거고 여기 코드로 입력해 주시는 거고 해당 없으면 해당 업종 코드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정보 지원 여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라든지 그 외에 외부 인턴 지원을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기타 정보 지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랑 전문 인력이 아닌 다른 일자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타 정보 지원 여부인데 이 예시를 말씀드리면 기타 정보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처럼 직접 인건비를 받는 경우는 해당이고요. 해당 없음은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이나 내일 채용 공제 같이 그냥 인건비 형식이 아니라 재정 지원 형식인 경우에 해당 없음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다 작성하시고 나면
저장하고 나서 엑셀 파일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 파일의 그 명은 기업명으로 저장해 주시고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뭐 하이픈이 들어가거나 점이 들어가거나 뭐 띄어쓰기가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양식을 다운받아서 다시 올리는 경우에는 이 앞에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이 주의사항. 주민등록번호를 13자리를 다 넣었는지, 성별을 입력을 다 했는지, 이런 코드들 잘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 뭐 쉼표, 마침표, 하이픈은 오류가 뜨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 번 더 업로드하기 전에 주의사항 잘 살펴보시고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직원이 유급 근로자가 적은 경우에는 바로 시스템에서 작성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하면 하나씩 행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작성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시면서 중간중간 계속 저장을 해주세요. 혹시라도 날아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사회 서비스 제공은요. 이 고용까지는 공통사항입니다. 모든 기업이 다 쓰는 거고요. 사회 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는 저희 인증 유형 중에 사회 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인 경우에 반드시 작성하는 거고요.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기타 창의혁신형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적으로 작성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서비스의 종류는 이 밑에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사회 서비스 업종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 매뉴얼 파일을 38페이지에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보고서 내용은 1월에서 6월 상반기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하신다고 보면 되고 사회서비스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은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서비스 실적 전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취약계층의 범위도 여기 나와 있고요. 21. 그 란에 보시면 제공한 서비스가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 고를 수 있고 취약계층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쓰시고 취약계층 대상은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서비스를 받은 인원은 몇 명인지 만약에 동일한 서비스를 동일한 사람에게 3번 제공했으면 누적으로 3명으로 써주셔야 돼요. 1명에게 제공했더라도 3회 제공했으면 그냥 무조건 누적돼서 실적을 작성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제공 부분도 작성을 하시려고 하면 별지 입력하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이 나올 거고 확인 누르시면 그 페이지 그 별지 2고 사업보고서 5페이지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선택하시고 작성하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표에 반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별도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 여기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취약계층이 하나의 유형만 있지 않겠죠. 그래서 고령자에게 제공한 서비스가 있으면 고령자에 쓰시고 그리고 만약에 노숙자에게 제공한 게 있으면 쓰시고 여기다 작성하시면 앞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비취약계층에게는 어떤 걸 했고 몇 명에게 제공했는지를 하면 아마 비율까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서비스는 현물이나 현금 기부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현금 현물이 아닌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만 작성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일인에게 12개월 동안 교육 서비스 제공한 경우 12명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뒤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 유형 중에 지역사회공헌형이 있어요. 지역사회공헌형에 해당하는 기업만 기입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동일하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이고 지점, 지부가 있는 경우 모두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선택을 이제 작성하시려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별지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이 뜨고 확인을 누르시면 별지 3 온라인 사업보고서 6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시, 어느 도에서 활동을 했는지 써주시고 그리고 어떤 이제 지역사회공헌형은 그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사회문제 해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가나다가 있을 텐데 해당하는 부분을 쓰시면 됩니다. 뭐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유형이 있고 이게 가형이고요.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은 나형, 그리고 이런 지역의 사회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또 지원하는 유형이 다형인데요. 이제 해당하는 우리 기업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예시가 있죠. 그래서 어느 시, 어느 군에서 어떤 사업들을 누굴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창의 혁신 현황에 해당하는 기업이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2022년 1월부터 6월에 실적 작성하시는 거고 이게 동일합니다. 지점, 지부, 지회에 있는 경우 다 작성하시는 거고 이렇게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이라는 부분 사업보고서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클릭하시면 또 별지 4 온라인 사업보고서 7페이지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대상, 누구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누구에게 이 기업이 하고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지를 쓰시면 되고, 서비스 내용, 기업이 제공한 서비스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기타 창의력 신청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보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다 작성하신 거고요. 구비 서류만 첨부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4개의 탭이 있고 이 사업 보고서는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사업 보고서 여기서 작성을 하시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기업 현황 탭 그리고 이국 근로자 명부 탭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이 탭에 작성한 게 사업 보고서에 다 반영이 되고요. 4번째 구비 서류 첨부 탭으로 오시면 이 파일을 올릴 수가 있는데 한 번에 하나씩만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해서 하나 올리고 또 선택해서 하나 올리고 하면 계속 목록으로 누적돼서 들어갈 거고요. 구비서류 목록도 옆에 이렇게 친절하게 써 있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 인증서 사본 최신으로 하나 올려주시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하나 올려주시고 재무제표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사업계획서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뭐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 정관사본, 지점이 있을 경우에 본점 및 지점 현황 써주시고 작성해 주시고 우리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인증서랑 사업자 등록증 사본 올려주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파일 용량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 10MB가 초과되면 압축해서 하나로 업로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첨부 파일까지 하시고 저장을 누르셔야지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저장만 하시고 저희가 검토하고 대면 실사 확인증을 올려드리면 그 다음에 제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미완성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저장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이전에는 대면 실사를 이 정도까지만 하시고 대면 실사에 필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급여 대장이랑 출근 카드, 그리고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을 USB에 담아 오시면 저희가 이제 노트북에 연결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첨부 파일, 이 구비서류 첨부 이 부분에 저희 대면 실사에서 필요한 자료까지 같이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인증서 사본, 급여 대장, 그리고 출근 카드 혹은 근로계약서,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회의록 이렇게 6개를 올려주시고 저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서명하고 제출을 하시는 건데 서명을 하셔야 되는데 서명은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클릭하시고 직접 그냥 마우스로 서명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서명 파일이 있으면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기업이 선택하시는 거고 이 첨부 파일을 제가 목록을 다시 말씀드리면 11페이지 있고요. 여기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보고서 작성하시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리고 인증서 사본도 하나 주시고 실사에서 필요한 확인 서류도 같이 올려주셔야 돼요. 그럼 저희가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할 거고 그게 급여 대장, 6월 말 기준, 출근 카드,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 이것도 6월 말 기준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에 한해서 올려주시고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는 이제 사회서비스 제공형이랑 혼합형은 필수고 그 외의 유형은 있는 경우에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회의록은 상반기 1월에서 6월 사이에 이사회, 총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으시면 보고서에 작성하시고 증빙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들을 이제 제가 안내드리기로는 10월 14일까지 요청드렸는데 되도록 그렇게 좀 빨리 작성을 해주셔야 저희가 검토하고 실사 확인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부득이하게 지금 바쁜 기간이라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한테 메일이나 전화로 언제까지 작성 가능한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다음 주 10월 20일까지 작성을 저희가 요청드리고 있고요. 음, 그 작성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제 수정 사항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하고 처음 작성하시는 건 초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랑 여러 번 이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그 수정 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열흘은 저희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점 좀 유의해 주시고 저희가 10월 31일까지는 검토가 끝나고 최종 제출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일정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이 파일 미리 보내드렸는데 이거 보시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 네, 또 제가 메일로 저희 내부 담당자가 정해졌거든요, 기업마다. 그래서 이 작성해 주신 사업 보고서를 검토하고 대면 실사를 담당할 담당자 연락처를 제가 메일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링크랑 같이 메일로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이제 뭐 작성하는 거 관련해서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작성 기한에 대한 내용 이야기하실 때 그 담당자랑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